자, 2020년 10월 15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성제약, 그리고 유유제약, 그리고 넥스트비티, 그 다음에 심텍홀딩스 총 4종목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신 종목으로 차트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구독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제가 분석하는 차트 중에 물리셔서 제 이 차트 분석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만 혹은 내가 물려있는 종목만 어떻게 될까라고 싶어서 그 종목만 찾아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 종목 차트 분석을 하는 그 흐름을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차트 분석을 했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도 저번 주엔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이 종목도 이렇게 수익을 주고, 그리고 또 뭐 있죠? KT 서브마린 이 종목도 수익을 주고, 웬만한 거는 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음날 뭐 사야 될지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다가 물리는 것보다 중소들이가 차트 분석을 한 거 중에 야 이거 좀 괜찮다고 하더라, 뭐 어디 지켜주면 올라간다고 하더라,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면 뭐한다? 크게 도움 받는다. 영화테크 말씀하시네요. 영화테크도 요 자리에선가 말씀드렸죠. 여긴가요? 여긴가? 얘는 올라갈 자리가 훨씬 많다. 그죠? 꽤 많이 상승해서 30% 이상 올라왔어요. BC월드 제약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다 있죠. 웬만한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종목, 박스권이다 말씀드리는 종목 아니고서는 웬만해는 다 수익을 최소 5% 이상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SDN도 있네요. 그쵸? 수익을 다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하게 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도 되고 수익도 보고, 그러면 뭐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보람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좋은 거겠죠.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동성제약 먼저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동성제약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엮였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엮인 것 같은데 그 테마성으로 강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회사에 개별적인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속칭말로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뉴스나 테마가 붙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얘는 아직도 뭐 예전에 선 그어놨죠. 아직도 요 자리에 대한 단기 박스권인 거고, 그리고 크게 보면 요 자리에 대한, 잠시만요, 이건 다시 그려봐야 되겠다. 좀 자리가 애매하네요. 여기 있네. 여기에 대한 단기 박스권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렇게 큰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이게 두 군데예요. 즉 지금의 자리에서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 박스권이 깨지면 한 차례 이 밑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9,000원대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의 이 종목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에요. 메리트가 없다. 즉
얘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다시 요런 자리대 23,000원, 24,000원에서 27,000원 정도까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면 첫 번째 회사만의 개별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 말 그대로 코스닥이죠. 코스닥 시장이 900포인트를 넘어서 어디 1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을 때예요. 즉 무슨 소리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열풍이 다시 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제약바이오가 열풍이 불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이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특별한 이슈거리도 그남 악재거리도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얘는 대신 이슈도 없고 악재거리도 없고 시장에서 소외되면 거래량이 계속 준다, 즉 매수세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혹여나 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한번 타고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죠. 손절 처리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이 다음날 그냥 털고 나갔어요. 들어와서 털고 나가고, 여기 들어와서 어느 정도 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 물량도 들어왔을 거였으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최소한 나왔어야 되는데 13,000원 그 자리를 이탈하고 털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올 때 이 13,000원이 뭐가 돼? 저항이 되고 한 차례 내려앉는 그림인 거고, 그럼 지금은 그냥 크게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인 거고, 그 박스권에서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고, 그런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으로서. 혹여나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오면 얘는 15,000원 부근 혹은 16,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할 수는 있어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큰 그림을 당장은 보기 힘들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전체적인 차트 자체가 2평의 위치만 보더라도 2평이 밑으로 내려앉아서 깔고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라 얘는 같이 내려가는 자리예요. 위에서 누르는 자리, 그리고 여기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잘해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윗꼬리 달고 또 내려앉는다. 그러면서 그때 14,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의 자리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구름대로 들어앉았죠. 그러면 이 구름대 하단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11,500원. 이 박스권이죠. 11,500원인 거고, 위로 올라갈 때는 이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17,000원이에요. 아까 16,500원 말씀드렸죠. 그리고 웬만하면 15,000원대를 넘기기 힘들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 뭔가 이슈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한번 최소 못해도 다시 한 차례 들어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한 번은 들어와야만이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한번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해도 13,000원 위로는 올라와야 15,000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대신 15,000원 부근에서 또 못 넘기면 뭐한다? 다시 내려앉는다. 결국 지금은 박스권 자리다 라고 보셔야 돼요. 많이 가야 현재 자리는 17,000원이다. 많이 가야 17,000원. 기존에 크게 박스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가 그냥 딱 중심값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자리가 그냥 중심값이다. 이 위에서 지지를 하면 위로 쏘고, 밑에 있으면 밑으로 쏘고. 이해되시죠? 딱 여기서 눈으로 보이잖아요. 몸통의 그림이. 현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박스권이다.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그렇다 강하게 이 2평 위로 올라타기 힘들 거고, 분명히 얘가 이제 밑으로 꺾이는 그림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럼 한 차례 이렇게 오래 걸리면 한 차례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지금 당장으로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 밑에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13,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서 지지가 나오면 못해도 15,000원대, 뭔가 이슈가 강하게 쏟아내면 17,000원 부근, 16,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껏가야 어디 17,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유유제약. 평단가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호발님. 평단가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종목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유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자, 월봉을 보면 얘는 항상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얘는 요 안에서 지금 박스권인 거예요. 요 안에서. 말 그대로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뭐 유유제약하고 그 다음에 뭔가요? 저거 오르비텍? 뭐 어디 미국 무슨 종목 관련주다라고 뭐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보면 끼가 항상 있다. 어떤 거든 간에 그 이슈를 이용해서 뭔가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즉 이 종목을 주로 거래하는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죠. 메이저 세력이 항상 패턴적으로 해먹는 종목이라는 거고, 그 해먹는 종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먹는 종목인데 뭔가 기대감이 있거나 혹은 회사에서 실적은 나오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얘는 실적은 나온다. 말 그대로 그냥 이 제약바이오가 기대감, 꿈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재무는 전혀 보지 않았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점은 항상 동일한데 고점을 찍고 내려앉았던 이 저점은 꾸준하게 이 자리를 기점으로 뭐한다?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점은 동일한데 저점은 올라간다. 즉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라도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재무가 완벽하게 차트에 드러나진 않지만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 회사가 지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요때 제껴두고 요때 강하게 쏘고 밀고 나서 여기서부터 반전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고점보다 최근 들어 이 고점을 한 번 더 높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인 건데, 고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갈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월봉상에 보면 기존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뭐냐면, 하나 뽑아놓고 그 다음 봉에 강하게 뽑아놓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뽑아놓고 그 다음 봉에 약하게 뽑았네요. 뭐 어찌됐든 하나 뽑아놓고 그 다음 봉에는 항상 음봉이 나오고 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가 고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고점에 그 다음 봉의 몸통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다음 봉의 몸통은 이 몸통의 바닥보다 밑이에요. 항상. 그죠? 여기도 이 몸통의 바닥보다는 밑이에요. 그럼 즉
주가가 하방이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올라오는 추세를 보면 여기 올라오고 나서 몸통을 여기 지지하고 나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한 차례 누르는 자리인데, 그래도 이 음봉이 여기서 떨어졌는데 최근 이번 달에 몸통의 시가가 이 위에 있다라는 거야 아직은. 그러면 기존의 이때와 지금이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다르죠. 똑같은 고점을 만드는데 그 다음 봉에 흘러내리는 봉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신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여기까지는 몸통을 다 만들었던 기존의 고점이에요.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자리를 못 올라섰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반반인 거예요. 반반인 차트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점을 밑에서 치고 올리는 이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 위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대신 이 몸통이죠.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요 몸통 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대신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으면 앉고 그 다음 달이 되겠죠. 그 다음 달의 봉이 이 앉았던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하면 뭐다? 윗꼬리는 나올지언정 고점 갱신을 하기는 뭐하다?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윗꼬리는 나올지언정 고점 갱신은 힘들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15,700원 혹은 많이 밀리더라도 1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유유제약은. 이해되시나요? 주봉으로 오더라도 상승하고 누르고 상승하고 누르고 양음양음 패턴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또 눌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몸통이 지지하는 그림이 어디예요? 여기가 딱 정해졌죠. 15,700원. 월봉상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 혹여나 좀 더 많이 밀리더라도 15,000원대까지. 어디? 밑꼬리가 나온 자리.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15,000원 자리가 어디예요?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해주고 뭐 이쪽에서 위아래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 15,000원 자리. 그럼 즉 이 고점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다. 대신 이 고점이 깨져서 내려앉고 나서 빠르게 다음 날이라도 회복을 못하면 뭐한다? 결국엔 이 박스로 또 갇힌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까지 쳐 내려가진 않을 거다. 대신 이 15,000원이 깨지면 결국에는 또 12,500원까지 박스권에서 또 갇힌다. 그럼 뭐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뭐 모습 보더라도 일단 이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 많이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서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은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값 그어놓고 어디? 7,500원. 이 자리 위로 올라서면 다시 한 차례 17,500원. 이 자리 위로 올라서면 다시 한 차례 2만원까지 또 확인할 수 있다. 대신 2만원까지 가기 전에 여기 한 18,500원 되겠죠? 이 18,500원을 넘기면 2만원. 18,500원 맞고 떨어지면 다시 17,500원 지지 확인. 17,500원 깨지면 다시 한 차례 지금의 자리 16,300원. 이해되시죠? 16,300원이 깨져서 몸통으로 내려앉으면 지지가 안되면 어디? 다시 15,000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넥스트 BT. 얘는 뭐 관련주죠? 뭔가 관련주가 길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양치기 사람이 여기선가 뭐 여기서 샀다 그랬나?
여기선가 사가지고 요때 못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니까 요때인가? 요때였나? 요때인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한번 칠 거다. 그때 팔아라. 못 넘기면 다시 가는 거고. 여기서 안 팔았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뭐 손절했겠죠 뭐.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인데, 자, 저 넥스비트 물어보신 분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테마가 있는지. 지금의 차트의 그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자리를 한번 잡는 모습이에요. 얘는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위에서 이제 내려오던 장기평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꺾어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인 거고, 말씀 항상 드리죠. 위에서 이평이 내려 꽂을 때는 강하게 슈팅을 내놓고 결국엔 뭐 한다? 이 이평선까지 한번 누른다. 결국 이평선까지 한번 눌렀죠. 그러면 뭐 단기 바닥은 찍은 거예요. 얘는 여기 찍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밑으로 깨질 확률은 전혀 없어요. 당분간은 고점을 찍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종목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잡은 거고, 그죠? 이렇게 추세를 잡은 거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고를 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그림을 계속 보면요,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인 거고, 자, 기존의 모습을 보면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와요. 한번. 그러면 바닥 고점이 너무 높긴 하지만 최소한 50% 정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종목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점, 여기가 고점, 그리고 밑에가 바닥이 여기에요. 그러면 최소한 50% 정도에 대한 반등은 한번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 반등까지 먹은 거예요. 지금의 자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패턴이라고 하죠. 이 기준과 여기, 이 기준과 여기. 그러면 고점, 저점, 고점, 저점, 50% 정도. 그죠? 기술적 반등은 일단 한 차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한 차례 쏟아놓고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이 윗자리가 지지가 나오면 2,300원 정도 지지가 나오고 나서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쏟아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이제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높은 고점이 여기지만 기존에 올라왔던 요런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 명분을 만들려면, 머리통을 만들려면 어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머리통이 이미 나왔고, 그러면 여기가 머리통이면 여기에 어깨 정도는 한 번은 여기서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3,300원에서 3,600원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얘는 주봉으로. 저도 오늘 이 종목 봤거든요. 시간에서 올라가길래 이 새끼 오랜만에 봤는데 봤더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쳐다도 안 봤거든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양심의 털은 좀 뽑으시고 사십시오. 자, 어찌됐든 자, 주봉상에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올 고점 부근 때까지는 한 차례 올라온 거예요. 그쵸? 지금의 이 고점의 자리가 요렇게 보시면 올라왔다가 누르는 자리, 그죠? 요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2,750원대까지, 그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가 또 어디야?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었을 때 여기도 내려와서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 올라오고 나서 눌릴 때 여기가 지지, 그리고 다시 눌리면 여기가 뭐? 저항. 그죠?
그럼 여기가 뭐? 중심값. 그러면 2750원대가 뭐? 중심값.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한 차례 때려주고 살포시 눌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시간에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에 2850원을 올랐네요. 2850원이면 이 고점은 못 넘기고 끝났어요. 2850원. 그럼 내일 시가가 2900원 위에서 시작할 거냐? 혹은 그냥 2850원에서 시작할 거냐? 2850원에서 시작을 하면 2900원을 넘기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29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시작하자마자 쳐 밀리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애매하게 뜨든 아니면 밀려서 내려올 때 2750원 부근을 2700원대까지 2650원까지 와도 되겠다. 그런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눌렀다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찌 됐든 얘는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많이 밀릴 이유도 없는데, 밀릴 이유도 없는데 혹시나 뭐 지수 때문에 재수없어서 밀린다 하더라도 2250원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무조건 갑니다. 어디? 3000원대 3300원에서 36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올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월봉상에는 구름대가 위에서 깔려요. 그쵸? 이렇게 깔려요. 그러면 거래량이 강하게, 이게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 이 자리 안으로 들어가서 버텨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달, 두 달을 옆에서 버티다가 구름대로 들어갈 거냐, 그게 아니면 타고 내려앉을 거냐의 관점인 건데, 굳이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타고 올라가든 아니면 옆으로 버티다가 기어 들어가든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는 기어 들어가야 돼요. 이 밑으로 내려앉는 거는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왜? 안으로 들어가서 매물 소화를 하기 싫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여기까지 버텨. 그리고 여기서 뚫고 가겠다 이거야. 돈 조금만 쓰고. 그것까지도 좋아요. 좋은데 요렇게까지 흘러내리면 차트의 모양이 바뀌어서 결국엔 올라올 때 뭐 저항이 더 많아져요.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내려오면서 기존에 확인을 했던 매물대가 결국엔 다시 또 매물로 작용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선 뚫고 올라서 들어가서 이 지지를 받을 때 이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 받으면서, 그러면 올라왔다가 한 번 더 이런 자리까지 눌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2250원 정도 되겠죠. 그런 자리까지 내려앉아서 버티면서 한번 때리고 뭐 뚫고 가든 아니면 때리고 옆으로 기어 나오든 그러면서 다시 가든 뭐 그런 그림을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완벽하게 차트가 돌아서서 얘가 날아갈 수 있는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3,300원에서 3,600원까지는 그 사이까지는 한번 수익을 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여요, 차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쏟아낼 수 있다. 그죠? 이게 여기서도 요런 그림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얘는 뭐 패턴이 다 똑같아서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키어 들어가는 거고, 요런 자리에서 키어 들어갔는데 이 구름대를 깨고 내려앉으면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거고, 여기 끼어 들어가서 누를 때 어디?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올라왔다가 누르고 뚫든 아니면 옆으로 기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어디? 3,600원대. 정말 이슈가 강하면 정말 요런 상승까지도 한번 5,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엄청난 이슈가 뭔가 나와야죠. 뭐 얘네가 어디를 인수한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뭐 그걸 인수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이 영향력이 커지든지 그러면 뭐 한다? 또 한 번 이런 단기적인 슈팅은 나올 수는 있다. 대신 안정적인 건 어디? 이 자리까지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한 30-40% 나오죠. 그렇게 보시고 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신 내일 갭든 자리에선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눌러주면 뭐 그냥 가면 아 그래 너 말고 다른 종목도 공부해서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눌러주면 이건 좀 관심 가져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심텍홀딩스. 아, 이게 심텍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전에 심텍홀딩스. 잠시만요. 좀 볼게요. 반도체주.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올해 안에는 신고가가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차피 지수를 끌어올려야 될 게 코스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따라가 줘야만이 말 그대로 지수도 2,400포인트 넘기고 다시 2,500포인트도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면 결국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반도체 조망만한 반도체 회사들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고요. 이 심텍홀딩스는 기존에 무슨 악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고가에서 놀다가 큰 하락, 분산이 일어나면서 큰 하락을 하고 그리고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뭔가 큰 이슈가 나타나지 않으니 또 한 번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상장 폐지가 안 됐다라는 게 참 신기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코스피인가요? 코스닥이네요. 코스닥인데 상장 폐지가 안 됐다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제가 재물 안 보지만 자 이래나 저래나 어찌됐든 장기간 흘러내리던 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작스러운 악재로 밀어 내려놨기 때문에 이 단기 평선들은 빠르게 따라오지만 장기 평선들은 좀 느리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기 평선이 지금까지의 이 주가를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았던 애들이에요. 말 그대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이 장기 평선을 꾸준하게 뚫지 못하다가 이 평선을 어느 정도 넓은 이격도를 줄이고 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두 번 꽃맥이 나온 뒤에 한 차례 눌렀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에서 지지를 받고 대부분 이런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한두 번 꼬매고 한 차례 누를 때 밑에서 이제 꺾어서 올라오는 단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 뭐한다? 뚫고 올라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 이평 자리대까지 한번 눌러놓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회사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올려다 놨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2130원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잡아놨어요. 니님 어서오세요. 그 2130원 정도로 잡아놓은 자리가 기존에 하락을 어느 정도 하고 났을 때 이 바닥 자리인 거죠. 2120원 요 자리죠. 이게 다 지우고 여기 맨 처음에 하락하고 지지받았던 자리 위까지 올려다 놓고 굳이 이 밑자리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로는. 굳이 이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 위에서 버티면서
밑에서 내려오던 2평을 옆으로 횡보하게끔 만들고 나서 밑에 있는 2평을 위로 끌어다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버티면서 이 밑에 있는 장기평선을 우상향으로 바꿔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누르지 않고. 그래도 대신 뭔가 올려다 놓고 강한 이슈가 안 나오고 이 8월달부터 지금 10월달 2달간 이 윗자리에서만 박스 형태식으로 횡보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뭐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위에서는 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 오늘의 저점 자리가 2280원. 그럼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 못 먹어도 곤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네. 자주 오세요. 지금의 자리에 이 자리죠. 오늘 2250원. 이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2120원 정도, 2100원이죠. 2100원대. 그리고 위에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에? 여기에요. 2440원. 그죠? 그러면 이 바닥을 조금 더 내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려다 놓는 자리가 요렇게 보면 아니다. 조금만 내리면 아니다.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오늘 자리가 맞겠구나. 요 자리 2250원이 이 고점과 이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와 바닥이라고, 이게 기존의 바닥권 자리가 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하락했던 자리. 요 자리와 비교를 했을 때 딱 지금의 2250원이 중간값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를 지지를 하고 이 지지를 하는 그림, 더 이상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236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2440원을 확인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럼 여기에 대한 몸통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어디? 2455원.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밑에서 빠지고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10월 8일날. 대신 거래량이 요때보다 적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 지켜주고 다시 한 차례 2360원 위로 올라온다면 뭐한다? 24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대신 그때는 요때보다만 거래량이 좀만 더 터지면 뭐한다? 이 자리는 한 차례 뚫고 올라선다. 어디? 2450원을. 그럼 그 다음에 대한 거래량이 다음에 대한 2500원 혹은 2600원대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대신 이 2650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 이때보다 거래량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여기서 또 살짝 올렸다가 적은 거래량으로 살짝 올려서 요 자리를 때려주고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이 자리겠죠. 이 자리. 여기까지도 빠지지 말고 이 자리. 24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굳이 이 거래량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거래량 이상만 터지면 뭐한다? 또 뚫고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주봉상에 보면 월봉은 2평을 정배열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놨지만 이 주봉상에는 2평을 정배열로 못 만들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2평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럼 웬만하면 이게 2평 따먹기라고 하거든요. 밑에서 내려앉았다가 2평, 이 빨간색 2평을 한번 때리고 이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내려온 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 이 빨간색 2평을 한번 치고 올려요. 그럼 이 다음 2평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하게 뚫었죠. 그죠? 강하게 뚫고 나서 이 2평까지 봐버렸죠. 한 번에. 보고 나서 그럼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이 2평을 올려놓고 나서 다시 그 다음 2평을 때려야 되는데 이 2평까지 이격이 너무 커요. 그럼 즉 이 자리에 대한 2평 때리기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치면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 일봉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박스 치다가 몇 번째 치고 올리면 얘는 이제 내려오고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면 저 위까진 못 가더라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자리대 3,700원 정도 이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 이 4,000원을 넘기는 그림은 당분간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3,700원 혹은 4,000원을 넘기는 그림이 나올 때쯤 되면 이 평이 내려오면서 4,000원 부근에 딱 다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4,000원을 한번 때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서 명분을 만든다 그러죠. 이 평이 내려왔으니까 이 평에 쳐맞고 밀렸네 라는 그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자, 월봉상에도 하락을 해주고 이제 구름대 하단을 들어가려고 모양을 잡는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웬만하면 쳐 올려갖고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기어가는 건 별로 안 좋은 행동입니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서 물량 얼마 안 터지고 잘 버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언정 언젠가는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받는단 말이에요. 뭐 대외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터지든 뭐 또 코로나가 뭐 2차 팬데믹이 터지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을 정말 이기는 종목은 시장이 잘 갈 때 못 가요. 대신 시장에 갈 때 잘 갔던 종목은 시장이 못 갈 때 당연히 빠지는 거고, 이도저도 아닌 것들은 갈 때 못 가고 빠질 때 빠져요. 정말 시장이 소외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웬만하면 이 위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아까 2,350원 위까지는 최대한 올려다 놔야 되고, 그 위에서 올라오면 다시 2,450원을 도전할 것이다. 그 2,450원이 구름대 하단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지지가 나온다라는 관점인 거죠. 2,450원.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이 3,500원대까지 자리 잡고 당분간은 박스권을 만드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얘는 지금 당장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림 자체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 장대 연봉을 감쌀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슈가 있는 종목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관점인 거고,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밑으로 깔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주긴 했는데, 그럼 이게 매집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거든요. 나올 수는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차트가 정말 얘가 이슈가 강한 놈이라면 요렇게 올려다 놓고 하락을 하면서 몸통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이렇게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포시 올라가면서 박스 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강하게 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밑으로 쏟잖아요. 뭔가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누군가 들고 있다가 지치니까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통이 약해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추세를 바꿀 만한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밑으로 쏟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한 차례 올랐다가 눌릴 때 그 중간값 정도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거보다 누르면 다시 올라올 때 이런 자리를 저항 맞으면 뭐 한다? 이 갭자리 매꾸를 한번 내려온다라는 관점이 되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쳐서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 그나마
이제 조금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저는 나타나지 않고요. 주말에 시간 봐서 그냥 녹화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9시 저녁 9시에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은 좀 시장이 안정되면서 계좌의 수익들이 좀 쌓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녹화 마무리할게요.